하나의 사건, 두 개의 진실. 손주 훈육 방식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갈라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버릇없이 키운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아이는 자유롭게라고 말합니다. 두 개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부터는 시어머니 김순옥님의 시선으로 이야기합니다. 민준아,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저는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6살 민준이는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말씀하시잖아.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요즘 손주를 볼 때마다 예의가 없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대답도 안 합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웃기만 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왔어. 며느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다시 폰을 봤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인사하라고 했잖아.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애가 피곤한가 봐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얘야, 이게 괜찮은 일이야?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애들은 원래 그래요. 천천히 가르치면 돼요.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천천히요? 이미 6살입니다. 저는 아이 셋을 키웠습니다. 큰아들, 딸, 막내아들. 모두 예의 바르게 키웠습니다. 어른 앞에서는 바른 자세로 앉았습니다. 밥 먹을 때는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인사는 반드시 했습니다. 그게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은 다릅니다. 민준이는 할머니 앞에서도 마음대로 합니다. 밥 먹을 때 돌아다닙니다. TV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어른이 말하면 듣는 척도 안 합니다. 며느리는 그걸 그냥 둡니다. 아이는 자유롭게 키워야 해요. 며느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자유라니요. 저는 그게 버릇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의 없이 자라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학교에서도 문제가 될 겁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도 만들었습니다. 김치도 아이 입맛에 맞게 덜 맵게 담갔습니다. 민준아, 밥 먹자. 제가 불렀습니다. 민준이는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로봇을 바닥에 굴리고 있었습니다. 싫어. 나 배 안 고파. 민준이가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배가 안 고프다고요? 벌써 2시가 넘었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할머니가 민준이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싫다니까?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른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민준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제가 가르쳤습니다. 민준이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싫어. 엄마.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지금 배 안 고프대요. 나중에 먹으면 되죠.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얘야, 밥은 제때 먹어야 하는 거야. 그게 건강에도 좋고.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애들은 배고프면 알아서 먹어요. 며느리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키울 때는 달랐습니다. 밥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수저들기 전에 먹지 않았습니다. 다 먹을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게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다릅니다.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먹다가 일어납니다. 장난감 갖고 놀면서 먹습니다. 며느리는 그걸 허락합니다. 심지어 밥을 입에 넣어줍니다. 6살인데 말입니다. 며칠 후 민준이가 또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일이 있다며 맡겼습니다. 어머님, 오늘 좀 봐주세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며느리가 부탁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맡겨.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손주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대로 가르칠 기회였습니다. 오후에 민준이가 과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 과자 줘. 민준이가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주세요 라고 해야지. 제가 차근차근 가르쳤습니다. 과자 줘. 민준이가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줘. 바르게 말해야 줄 수 있어. 민준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할머니 싫어. 엄마, 엄마.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훈육입니다. 아이가 울어도 원칙은 지켜야 합니다. 민준아, 울지 마. 할머니가 나쁜 게 아니야. 예의 바르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제가 설명했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지쳐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저를 원망스럽게 봤습니다. 저는 안쓰러웠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 버릇없이 자랍니다. 어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만 합니다. 그렇게 자라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합니다.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합니다. 선생님 말씀도 안 듣게 됩니다. 저는 민준이가 잘 자라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예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규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인내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할머니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 자유롭게 키웁니다. 아이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방치입니다. 저녁에 며느리가 민준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토라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며느리에게 안겼습니다. 어머님 잘 있었어요?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잘 놀았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며느리 품에서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며느리 표정이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 며느리와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오늘 할머니한테 혼났다고 하는데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혼낸 게 아니야. 예의를 가르쳐 준 거지. 제가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민준이를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아이한테 바르게 말하는 법을 가르쳤을 뿐인데.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는 아직 어려요. 그렇게 엄하게 하면 아이가 상처받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얘야, 요즘 아이들이 버릇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야.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방식이 있어요. 존중해 주세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존중이요? 제가 손주를 제대로 키우려는데 며느리가 막습니다. 얘야, 나는 손주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너무 감싸면 아이가 버릇없이 자란다고.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앞으론 훈육하지 말아주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훈육하지 말라고요? 얘야,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손주 가르치는 게 뭐가 문제야? 어머님 부탁드려요. 며느리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허탈했습니다. 손주를 위한 일인데 며느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며느리와 이야기가 안 통하니 아들한테라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말이야. 요즘 너무 버릇없이 잘하는 것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놀란 것 같았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제때 안 먹고 어른 말도 안 듣고 며느리가 너무 자유롭게 키우는 거 아니야? 제가 털어놨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키워요. 아이 자율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마저 며느리 편입니다. 준혁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너희 새 키울 때는 안 그랬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대가 달라졌어요. 요즘은 아이를 존중하면서 키워야 해요. 아들이 설명했습니다. 존중이요? 예의도 안 가르치면서 무슨 존중입니까? 그래서 아이가 버릇없이 자라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땐 안 그랬잖아. 제가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렸을 때 힘들었어요. 너무 엄격하셨잖아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힘들었다고요? 엄마가 너희를 잘 키우려고 그랬던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민준이를 다르게 키우고 싶어요. 더 자유롭게, 더 행복하게.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방식이 틀렸다는 말입니까?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말입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 민준이를 자주 못 봤습니다. 며느리가 잘 안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요즘 민준이 학원 다녀서 바빠요. 며느리가 핑계를 댔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저를 피하는 거라고. 한 달 만에 민준이를 봤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봤으면 인사해야지. 며느리가 민준이를 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인사하자마자 엄마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슬펐습니다. 손주가 저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 민준이는 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저를 보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만든 거야. 제가 반찬을 건넸습니다. 싫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지. 고맙습니다. 근데 싫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걷었습니다. 예의는 배웠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와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얘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내가 너무 심했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도 민준이 생각해서 그러신 거 알아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진심은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손주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너무 엄격했던 걸까요? 아들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힘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했습니다. 바르게, 예의 바르게,
떳떳하게.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힘들었다고 합니다. 민준이도 저를 무서워합니다. 제가 원한 게 이게 아닌데 말입니다. 저는 손주와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함께 놀고 웃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거리만 생겼습니다. 며느리도 저를 불편해합니다. 아들도 저와 대화를 피합니다. 제 방식이 틀렸던 걸까요? 요즘 육아법이 맞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70년 가까이 살면서 믿어온 가치가 흔들렸습니다. 예의, 규칙, 훈육. 그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아니면 아이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걸까요? 다음 날 며느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얘야, 나야. 네, 어머님. 내가 미안해. 민준이한테 너무 엄하게 했나 봐. 제가 사과했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나도 손주가 좋은데 자꾸 미워하는 할머니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민준이도 할머니 좋아해요. 그냥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며느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도 배우고 싶어. 요즘 아이들 키우는 법. 제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도 어머님한테 배울 게 많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습니다. 주말에 민준이가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조심했습니다. 혼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같이 놀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싫어. 민준이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그럼 혼자 놀아. 민준이는 장난감을 갖고 놀았습니다. 저는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장난감을 바닥에 다 쏟아 놓았습니다.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과자 부스러기도 흘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이 답답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두는 게 진짜 사랑일까요? 저녁에 며느리가 데리러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떠셨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응, 민준이 잘 놀았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힘드셨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손주 보는 게 힘들 리가 있나. 하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 방식도 아니고 며느리 방식도 완전히 따를 수 없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주와 가까워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예의를 가르치고 싶은데 며느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 신념을 지켜야 할까요? 저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확신했던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저를 불편해했습니다. 며느리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할머니로서, 어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어머니 김순옥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의를 가르치려는 마음, 손주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 하지만 같은 순간을 이제 며느리 박지현님의 눈으로 봅니다. 민준아, 할머니 댁 간다. 준비해.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집 가기 싫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6살 아이가 할머니를 꺼리다니요. 왜? 할머니가 민준이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서워. 맨날 혼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좋은 분입니다. 손주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육아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입니다.
엄격하고 규칙적이고 지시적입니다. 민준아, 할머니는 민준이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거야. 가자. 저는 아이를 달랬습니다. 시어머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왔습니다. 제가 인사했습니다. 왔어? 민준아,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 시어머님이 민준이를 보셨습니다. 민준이는 제 뒤에 숨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눈짓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게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말씀하시잖아. 시어머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개입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왔어.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보고 다시 게임을 했습니다. 시어머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인사하라고 했잖아. 시어머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애가 피곤한가 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보셨습니다. 불만스러운 표정이셨습니다. 얘야, 이게 괜찮은 일이야?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하는데.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난처했습니다. 민준이를 다그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애들은 원래 그래요. 천천히 가르치면 돼요. 제가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못마땅해 보이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정성껏 차려주신 밥상이었습니다. 돈가스도 있고 김치도 있었습니다. 민준아, 밥 먹자. 시어머님이 부르셨습니다. 민준이는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로봇이었습니다. 싫어. 나 배 안 고파.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사실 배가 고플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아침을 늦게 먹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할머니가 민준이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시어머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싫다니까. 민준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다니요. 민준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지. 시어머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민준이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나섰습니다. 어머님, 민준이 지금 배 안 고프대요. 나중에 먹으면 되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게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얘야, 밥은 제때 먹어야 하는 거야. 그게 건강에도 좋고.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이가 배고프지 않다는데 왜 억지로 먹이려 하실까요? 어머님, 괜찮아요. 애들은 배고프면 알아서 먹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못마땅한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민준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조금만 먹자. 할머니 기분 상하시겠다. 민준이는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먹지 않고 장난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시어머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저는 불편했습니다. 왜 아이를 그렇게 감시하시는 걸까요? 왜 아이 마음을 존중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식사 시간이 고역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피곤한지 일찍 잤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님이셨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제가 받았습니다. 얘야, 나야. 오늘 민준이가 너무 버릇없던 것 같아. 시어머님이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버릇없다니요? 어머님, 민준이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어른 말도 안 듣고 너가 너무 자유롭게 키우는 거 아니야?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민준이는 아직 6살이에요. 천천히 가르치면 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6살이면 충분히 알 나이야.
내가 너희 남편 키울 때는 안 그랬어.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시대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육아법이 달라요. 아이 자율성을 존중해야 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율성? 그게 뭐야? 버릇없이 키우는 거랑 뭐가 달라? 이 시어머님이 반박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방식이 있어요. 존중해 주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손주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내가 너무 감싸면 아이가 버릇없이 자란다고.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앞으로 민준이 훈육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뭐, 훈육하지 말라고? 이 시어머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는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오늘 일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전화하셨어. 민준이가 버릇없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뭐, 엄마가 그러셨어? 남편이 놀랐습니다. 응. 그리고 내가 너무 자유롭게 키운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엄마 말씀도 일리는 있어. 민준이가 요즘 좀.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지금 어머님 편드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편드는 게 아니라 엄마 입장도 이해는 돼. 엄마 세대는 원래 그렇게 키웠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힘들었잖아. 당신이 직접 말했어. 어렸을 때 엄마가 너무 엄격해서 힘들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 시어머님께 엄하게 자랐습니다. 실수하면 혼났습니다. 공부 못하면 벌 섰습니다. 친구들과 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다르게 키우자. 자유롭게, 행복하게. 하지만 지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도 고민이야. 민준이가 정말 버릇없는 건 아닌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여보, 민준이는 아직 6살이야. 배우는 중이야. 천천히 가르치면 돼.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해야 되지 않아? 어른한테 소리 지르는 건 좀.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건 민준이가 감정 표현이 미숙해서 그래. 억압하면 안 돼. 제가 반박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나도 잘 모르겠어. 뭐가 맞는지. 남편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남편마저 확신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회의가 갑자기 잡혔습니다. 민준이를 맡길 곳이 필요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여행 중이셨습니다. 어린이집은 이미 하원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며칠 전 전화통화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오늘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데려와. 시어머님은 흔쾌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민준이를 데려다 드리며 당부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뗐으면 달래주세요. 너무 혼내지 마시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시어머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서둘러 민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민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많이 운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왜 울어? 무슨 일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과자 안 줬어. 민준이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을 봤습니다. 시어머님은 불편한 표정이셨습니다. 얘야, 민준이가 바르게 말하지 않아서 안 준 거야. 예의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얘야, 아이를 너무 감싸면 안 돼. 사회에 나가서 고생해.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부탁드렸잖아요. 혼내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를 재웠습니다. 저는 육아서를 꺼내 읽었습니다. 최근에 산 책이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육아법.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존중하세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훈육보다 대화로 풀어가세요. 저는 이 방식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는 작은 어른이 아닙니다. 아이에게도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습니다. 그걸 존중해야 합니다. 시어머님 세대는 달랐습니다. 아이는 순종해야 했습니다. 어른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규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했습니다. 늘 눈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지금도 자기 주장이 약합니다. 결정을 잘 못 내립니다. 남의 눈치를 봅니다. 저는 민준이가 그렇게 자라길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견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제 방식을 버릇없다고 하십니다. 방치라고 하십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제가 틀린 걸까요? 너무 자유롭게 키우는 걸까요? 하지만 책을 다시 읽으며 다짐했습니다. 저는 제 방식을 믿겠다고. 명절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님, 시아버님, 시동생 가족까지. 민준이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댁 가기 싫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시어머님 댁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왔어? 민준아, 할머니 봤으면 인사해야지. 이 시어머님이 민준이를 보셨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밀었습니다. 민준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셨습니다. 밥 먹을 때였습니다. 민준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님 반대편이었습니다. 민준아, 이거 먹어봐. 할머니가 만든 거야. 시어머님이 반찬을 건네셨습니다. 싫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개입했습니다. 민준아, 고맙습니다. 라고 해야지. 고맙습니다. 근데 싫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난처했습니다. 식사 후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님과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얘야. 시어머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내가 너무 심했나? 이 시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님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겁니다. 아니에요. 어머님도 민준이 생각해서 그러신 거 알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손주를 사랑하십니다. 다만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얘야, 나도 배우고 싶어. 요즘 아이들 키우는 법.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도 어머님한테 배울 게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주말에 시어머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얘야, 민준이 오늘 보내줄 수 있어? 이 시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어머님. 보내드릴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를 데려다 드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아. 제가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응, 엄마.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민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시어머님 표정이 어두우셨습니다. 어머님,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응, 잘 놀았어. 시어머님이 짧게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편해 보이셨습니다.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재미있었어? 응. 근데 할머니가 자꾸 쳐다봐. 이상해.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님은 여전히 민준이를 감시하시는 겁니다. 혼내지 않으려고 참으시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이 앞에서 참으시다가 뒤에서 저한테 전화하시는 것보다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여전히 민준이를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엄마도 노력하시잖아. 혼내지 않으셨잖아. 겉으로만 참으시는 거야. 속으로는 똑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방식이 맞다고. 아이는 자유롭게 키워야 합니다. 억압하면 안 됩니다. 시어머님 세대 방식은 틀렸습니다. 그렇게 키우면 아이가 위축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남편처럼 됩니다. 저는 민준이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자기 의견을 당당히 말하는 아이.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하는 아이. 어른 눈치 안 보는 아이. 그게 건강한 겁니다. 시어머님은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버릇없다, 예의 없다, 자유방임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 아이는 제가 키웁니다. 시어머님 방식대로 키우지 않을 겁니다. 며칠 후 육아 모임에 갔습니다. 같은 또래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도 그래. 애를 너무 혼내려고 해. 한 엄마가 말했습니다. 맞아. 옛날 방식으로 키우려고 하더라. 다른 엄마가 동의했습니다. 저는 공감을 얻었습니다. 제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육아법이 맞습니다. 아이 중심으로 키워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육아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이를 존중하세요. 아이의 감정을 인정하세요. 저는 이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시어머님이 뭐라 하셔도 저는 이 방식을 고수할 겁니다. 민준이를 위해서. 민준이 미래를 위해서. 시어머님은 변하지 않으실 겁니다. 70년 가까이 사신 분입니다. 가치관이 확고하십니다.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신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부딪힐 겁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제 아이는 제가 지킵니다. 한 사람은 손주가 바르게 자라길 바랐고 다른 사람은 아이가 자유롭게 자라길 바랐습니다. 예의와 자율, 훈육과 존중. 어느 쪽이 옳은지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손주를 어떻게 키우고 계신가요? 며느리나 아들 부부와 육아 방식이 다를 때 어떻게 하셨나요? 첫째, 예의를 가르치는 게 우선이다. 아이에게 규칙이 필요하다. 둘째, 아이의 마음을 존중하는 게 우선이다. 자율성이 중요하다. 셋째, 어느 한쪽만 옳지 않다. 균형을 찾아가야 한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